안녕하십니까? 은퇴 노후 그리고 소소한 삶의 채널 패션 오구입니다. 통계를 보면 은퇴 전후 평균 집 한 채와 현금 보유가 2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 보유율은 70% 전후. 유튜브나 방송 등을 보면 은퇴 전문가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집 팔고 외곽으로 가서 작은 집 사서 살고 그 차액을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집 판도는 결국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으로 대부분 투입되게 됩니다. 이 자금 모질게 마음먹어도 결국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죠. 결국 자신은 외곽 지역에 소형 주택 하나 남게 됩니다. 내 자산은 쪼그라들고. 오히려 그 집을 팔지 말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활용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은퇴하고 4년 전쯤 분당 사는 집은 반월세 주고 양평 전원주택에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전원생활 하더군요. 훌륭한 결정이었죠. 반면 아시는 분 몇 년 전 은퇴하고 사는 집 팔아 외곽 가신 분들. 그때는 차액 현금으로 노후자금 쓴다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땅치고 후회합니다. TV도 아예 안 보려 한다네요. 아파트에 아짜만 나와도 부부싸움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지난주에 공원을 산책하다 넓은 광장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옆 주변에 한 분은 만삭인 딸과 친정어머니인 것 같았고 또 한 분은 유모차에 2달 되었다는 외손주와 친정어머니. 이 두 분 친정어머니들 얘기가 옆에서 들렸습니다. 외손주를 봐주려고 한 분은 서울 집을 팔고 경기도 사는 딸 집 근처에 전세를 얻어왔고 또 한 어머니는 서울 집을 전세 주고 딸 집 근처에 전세 얻어왔는데 한 분이 거의 통곡 수준의 이분 목소리가 커서 제가 듣게 된 것이죠. 반면 한 분은 안 팔은 것이 다행이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더군요. 이놈의 집 때문에 한 집의 딸은 평생 마음의 짐이 생겼으니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내 운수 때문일까요?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은 확실한 자산, 주식으로 말하면 업종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같은 블루칩, 네이버 카카오 같은 최고의 성장주입니다. 그런데 향후 10년 후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상태가 온다. 일본 지방에는 빈집들이 많은 동네가 수두룩하다. 언론에서 떠들죠. 귀가 얇아서 이런 말 듣고 자칫 판단이 흐려져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줄어도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인구는 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기간 조정과 일부의 가격 조정은 있으되 큰 조정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문가라는 분들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고 인구 감소로 텅 빈 집들이 일본처럼 속출할 것을 예측하죠. 우리가 왜 일본을 따라가야 하나요? 물론 경기 침체가 오고 큰 조정이 온다 해도 외곽 지역이 오히려 조정이 심하게 됩니다.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죠. 대도시 주요 핵심 지역 인구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대도시 집중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외곽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 어디가 주택가격이 하락하겠습니까? 단순히 수요 공급 법칙입니다. 지방 외곽 지역은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서울과 수도권 핵심 주요 지역의 내 집은 절대 팔지 말라는 것이 은퇴 후 첫 번째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집 팔고 절대 현금화해서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 한 채 반드시 가지고 버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은퇴했는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 핵심 지역이 아니라면 팔고 크기를 작게 줄여서라도 이 핵심 지역에 구입하라는 얘기죠. 대신 은퇴 후 부부의 적정 생활비 250만 원 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월 소득도 없는데 보유세는 어떻게 하라고 미친 소리 하시네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핵심 지역의 보유세는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는 생길 수 있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다주택자들, 세금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로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방안, 기준시가를 현실화하겠다는 정책 때문에 보유세가 많이 오르고 있죠. 재산세, 종부세까지 쉽게 말하면 이중과세죠.
이것도 향후 바로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이 소득 없는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증가까지 이어져 여론이 뜨거워지니 이에 대해 최근 완화, 감면 조치 법안 마련 중이죠.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 대개 집 한 채인데 세금이 늘게 해서는 안 되죠. 자, 그래도 난 보유세가 부담된다 생각하시면 사는 집을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받아서라도 보유세 내거나 반월세 주고 외곽에 전세 살면서 받은 월세를 보유세 내거나 이러면서 버티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주택자산이 증가할 때까지 버티시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 머리 아프게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힘든 것은 그래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핵심 지역의 아파트는 가격 상승폭이 큰데 내가 팔고 가진 현금을 가지고는 이 상승폭을 도저히 커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아파트 상승폭, 이를 팔고 현금을 가지고 투자의 상승폭, 내가 투자의 귀재가 아닌 이상 주택가격 상승폭을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또 투자에는 큰 리스크가 있죠. 잘못 투자했다 원금까지 날릴 수도 있고요. 또 현금 자산을 예금에 넣어봤자 정기예금 이자율이 현재 연 1%대입니다. 안정적인 투자 자산에 투자를 해도 3, 4% 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직접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죠. 아시잖아요.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큰 장이 지났죠. 그런데 개인이 그렇게 큰 수익을 냈을까요? 결국 나중에 이 시장에 들어온 개미들만 물려있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집 가격 어떤가요? 제 영상 집 한 채와 3억으로 평생 먹고 산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년 후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현재보다 2배 간다고 이 영상 금년 1월 1일에 올렸습니다. 많은 찬반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알고 있냐? 과거 데이터로만 어떻게 향후 10년을 그럴 것이라 보냐? 인구 절벽은 생각하지 않냐? 이런 반대 의견이 있었죠. 물론 공감하시는 분들 더욱 많았지만요. 제가 영상 맨 끝에 말씀드렸던 기억으로는 따지다가 집 못 사신 분, 집값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시는 분, 원하는 가격 절대 안 온다고, 절대 못 사신다고 했죠. 자,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영상 올린 지 11개월이 흐른 지금 제가 핵심 지역 10년 후 2배 가격 상승한다고 했는데 11개월 만에 40% 이상 상승해버렸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코로나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유동성이 넘치니 가격 상승은 당연하겠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등 수준이죠. 향후 급하게 상승하였기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죠. 완만한 하향의 기간 조정입니다. 그런데 가격 조정은 큰 폭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IMF 큰 폭 하락 경험했죠. 이후 대반전. 그 후 글로벌 위기. IMF 때 대반전의 학습 효과. 큰 폭 하락은 없었습니다. 그 후 또 코로나. 주식시장은 가격이 폭락했지만 주택가격은 코로나 초기에 그렇게 하락했나요? 여러분, 핵심 지역에 집 지을 땅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 안 드세요? 집을 팔고 현금 가지고 노후 자금을 쓴다 해봤자 얼마 안 가서 그 현금은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지역, 내 집에서 그냥 버티고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나는 도저히 세금 불안하고 노후 자금 없다 생각되면 내 집이 일을 하게 활용하십시오. 집 활용 방법 첫 번째,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이라면 전세 주고 외곽으로라도 가십시오. 그러면 남는 현금이 내 손에 들어오죠. 다만 이 남는 현금을 다 쓰고 나면 내 집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는 없죠. 그래도 이 집은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나니 그때 가서 생각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이 집을 반월세 주고 외곽으로 가십시오. 매월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 후배가 4년 전 은퇴한 후 자기 분당 집이 10억일 때 반월세 2억에 월 200만원 세놓고 양평 작은 전원주택 전세 갔습니다. 월 현금 흐름에 200만원이 추가되었죠. 지금은 집 가격이 16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 주택 가격이 12, 3억 이내라면 이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으세요. 월 200만원 월 현금 흐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향후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때 해지할지를 생각해도 됩니다. 자, 내 집 활용 방법 어떠신가요? 보유한 집이 스스로 일을 해서 자산을 증대시킵니다. 에이, 나는 나이 들어 번거롭게 사는 집 때문에 골치 아프면서 살고 싶지 않다?
부자들은 절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자산에 대한 지키려 하는 욕심과 고민이 이들을 부자로 만듭니다.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 자신을 잘 지키고 길어지는 수명처럼 내 자산의 수명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은퇴 후 꼭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 내가 가진 집을 반드시 지켜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